OLTP 스타일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세분화된 파티션으로 인해 레인지 스큐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잠재적인 쿼리 로드 불균형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그 OLAP에 적합하지 않았고 그 OLAP 스타일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내에서는 데이터 무브먼트 코스트가 높고 공유 스토리지에 의존하는 현상이 있었고 또한 라이트를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이나 해시라는 OLAP 스타일의 병렬적 데이터 매니지 시스템 내에서 다이나믹 버켓팅과 확장 가능한 해싱을 통한 데이터 리밸런싱을 제안을 했고요. 또한 이제 다이나 해시를 종단 간 설계와 구현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 아파치 엑스텍스 내부 내에 제한된 모든 기술을 구현했으며 기술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TPC-H 벤치마크에 대한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리밸런싱입니다. 첫 번째로 그 파티션 분산된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내에서 이제 확장 또는 축소되는 경우 데이터 리밸런싱이 수행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발생되는데요. 로드가 잘 밸런스 있게 조절되는지 아니면 리밸런스 코스트가 높은지 아니면 오버헤드가 발생되는지 이 세 개가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밸런싱 하는데 펑션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글로벌과 로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글로벌의 경우 이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노드 컨트롤러에서 이제 적절하게 분배하는 형식이어가지고 로드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고 어느 정도의 오버헤드가 발생되고 대신 리밸런싱 코스트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에 반면 로컬 같은 경우에는 로컬 단위로 이제 스몰 레코드들을 이제 분배하기 때문에 어, 로드 밸런싱이 이제 불균형할 수도 있고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되는 반면 리밸런싱 코스트가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 로컬 중에는 총 3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스태틱 버켓팅이라고 이제 고정된 수의 버켓으로 미리 분할되어 각 버킷은 디렉토리를 통해 노드에 할당하게 되고 제 리밸런싱 중에는 영향을 받은 소수의 버킷만 새 노드로 이동하여 이제 리밸런싱 코스트를 크게 줄어드는 것도 있었고 다이나믹 버켓팅이라 해서 버켓팅을 동적으로 분할하는 스태틱 버켓팅과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일정한 해싱을 통해서 키 스페이스를 링 구조로 구성해서 각 노드가 키 레인지에 제공하도록 하여 전역 디렉토리의 오버헤드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LSM 트리라는 것인데요. 분산된 레코드에 대한 포지션을 찾은 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라이트 성능을 개선해 LSM 트리는 쓰기 집약적 워크로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LSM 트리는 각각의 기본 저장 매체에 최적화된 2개 이상의 개별적 구조로 데이터를 유지하고요. 데이터를 받아 일정 인계치 넘은 경우 하이 레벨로 내려 병합 및 정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0레벨은 메모리, 1에서 2레벨은 디스크 등으로 구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치 엑스트랙 DB인데요. 대량의 반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픈소스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입니다. OLEP 스타일의 워크로드에 대한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와 함께 병렬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LSM 베이스의 스토리지 엔진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글로벌 밸런싱을 하고 파티셔닝을 진행합니다. 전체적인 오배분인데요. 최종적인 목표는 일단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서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리밸런스 코스트가 낮으면 오버헤드가 낮은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범위 파티셔닝 대 패시 파티셔닝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비공유 OLP 시스템은 데이터가 거의 균일하게 분산되고 쿼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파티션에 액세스하기 때문에 좋은 로드 밸런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시 분할을 선호합니다. 대조적으로 레인지 파티션은
레인지 스큐 가능성으로 인해 비공 OLP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이제 글로벌 리밸런싱과 로컬 리밸런싱인데요. 글로벌 리밸런싱은 거의 완벽한 로드 밸런스를 달성하지만 최저 리밸런싱 중에 대부분의 에러 코드를 이동함으로 매우 큰 리밸런싱 코스트가 발생됩니다. 본 논문의 목표는 리밸런싱 코스트를 줄이는 것으로 로컬 리밸런싱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컬 리밸런싱에서 방식 중에 이제 동적 버켓팅을 통해서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 버켓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정적 버켓팅을 지배합니다. 대부분의 병렬 OLP 시스템에서는 1차, 2차 아키텍처를 채택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버켓팅은 일관된 해싱보다 선호됩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여기에서 동적 버켓팅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버켓팅과 해시 파티셔닝 결합인데요. 해시된 키는 일반적으로 균일하게 배포되기 때문에 확장 가능한 해시 접근 방식을 활용해서 키 스페이스를 여러 버킷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림 3은 하나의 클러스터 컨트롤러와 두 개의 노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각 노드 컨트롤러에 두 개의 스토리지 파티션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파티션에 데이터 세트의 레코드를 배포하기 위해 해시 스페이스를 여러 버킷으로 나눕니다. 버킷은 해시 함수의 하위 비트 그리고 버킷의 깊이로 정의됩니다. 버킷이 너무 커지면 하나의 비트를 더 가져와서 두 개의 작은 버킷으로 분할하여 깊이를 증가합니다. 리밸런싱 작업에서 영향을 받은 일부 버킷만 새 파티션에 이동할 수 있으므로 리밸런싱 코스트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각 파티션의 여러 버킷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지 옵션인데요. 스토리지 옵션은 총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엔티티는 키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고 LSM 트리 인덱스를 사용하거나 옵션 2 같은 경우에는 버켓 순서대로 LSM 트리 인덱스가 있고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키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옵션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버켓팅에 분리돼서 LSM 트리 인덱스 스트럭처를 가지게 되고 그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키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옵션 1은 읽기 쓰기에 대한 오버헤드가 발생되진 않지만 버킷을 이동하면 모든 버킷의 항목을 스캔해야 하므로 리밸런스 시 큰 오버헤드가 발생됩니다. 그와 반면 옵션 2와 3은 모두 각 버킷 내 레코드가 물리적으로 함께 그룹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밸런스 오버헤드가 줄어듭니다. 또한 옵션 3는 리밸런스 후 버킷을 분할하고 버킷을 삭제할 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인덱스에 대해서 옵션 3을 선택해서 리밸런스 성능을 최적화하기로 선택하고 세컨더리 인덱스 쿼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런타임 오버헤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옵션 1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SM 트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LSM 기반으로 3가지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메모리와 2개의 디스크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버켓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버켓이 너무 커지면 해시 비트 하나를 더 사용해서 2개의 작은 버킷으로 분할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여러 버킷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고려했으므로 이제 동시 읽기 쓰기를 지원하면서 데이터 밸런스가 효율적으로 리밸런싱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총 3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초기 단계, 데이터 이동 단계, 그리고 마무리 단계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클러스터 컨트롤러는 새로운 노드 집합의 기반으로 새 글로벌 디렉터리를 계산하여 어떤 버킷을 어떤 파티션으로 이동해야 되는지 추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디렉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버킷 분할은 이제 클러스터 컨트롤러에 알려지지 않고 로컬로 각 노드에서 수행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역 디렉토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컨트롤러는
모든 노드 클러스터 컨트롤러에 연락하여 이제 최신 로컬 디렉토리를 얻습니다. 또한 각 노드 컨트롤러에서 이 데이터 세트에 대한 버킷 분할은 리밸런싱이 완료될 때까지 비활성화되고 밸런스 기능은 이제 먼저 할당되지 않는 버킷을 가장 적은 파티션에 할당하게 되고 그 오른쪽 알고리즘에 4에서 11랭까지가 이제 모든 버킷이 할당된 후 알고리즘은 1년의 반복을 통해서 이제 버킷 할당의 균형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반복해서 이제 가장 작은 버킷을 할당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쓰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조정 시작 시간에 따라서 버킷에 대한 모든 쓰기를 분할하는 등 동시성 제어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리밸런싱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쓰기에 대해 안전하게 스캔할 수 있도록 변경 불가능한 버킷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이제 데이터 이동 관계인데요. 초기 단계 후 리밸런싱 작업은 영향을 많은 영향을 받은 버킷은 새 파티션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대상 파티션이 프라이머리 인덱스와 세컨더리 인덱스 모두 스캔된 레코드와 복제된 로그 레코드를 추가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쿼리가 리밸런스 작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데이터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인덱스와 하나의 세컨더리 인덱스가 있는 단일 버킷에 대해 기본 데이터 이동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이전 파티션에서 이 버켓의 프라이머리 인덱스 디스크 구성 요소가 스캔되고 들어오는 쓰기 로그 레코드가 복제됩니다. 스캔된 로그 레코드는 새 파티션에서 디스크 구성 요소를 로드하는 데 사용되며 복제된 로그 레코드가 메모리 구성 요소에 삽입됩니다. 이동된 레코드를 저장하는 새 구성 요소는 리밸런싱이 완료될 때까지 쿼리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게 되고 이제 동시성 쿼리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동된 레코드는 들어오는 사용자의 쓰기와 별도로 저장하기 때문에 대상의 부분적으로 로드된 버킷은 리밸런싱이 완료될 때까지 쿼리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쿼리 시작되면 쿼리는 이전의 전역 디렉토리의 복사본을 사용해서 모든 버킷에 액세스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총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준비 단계, 커밋 단계인데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클러스터 컨트롤러는 모든 노드 컨트롤러가 로그 복제를 완료하고 리밸런싱 쓰기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메모리 구성 요소를 플러시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커밋 단계에서는 이제 리밸런싱 작업이 커밋되었음을 나타내는 커밋 로그 레코드를 디스크에 강제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컨트롤러는 리밸런싱 데이터 세트의 전역 디렉토리를 업데이트하고 모든 노드 컨트롤러에 수신된 버킷을 설치하고 이동된 버킷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알림을 줍니다. 이제 실험 평가인데요.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클러스터 컨트롤러와 다수의 이제 노드 클러스터로 아마존 AWS를 사용했습니다. 클러스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16기가의 메모리와 500기가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를 사용했고 노드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2개에서 16개까지 할당해서 30기가의 메모리 그리고 500기가의 엘라스틱 스토어 블록 스토어와 950기가 SSD와 4개의 파티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OLEP 스타일을 위해서 TPC-H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인덱스를 임의로 추가를 해줬고 그 비교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싱과 스태틱 해시, 다이너 해시라고 총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해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STRAX DB에서 활용하는 해싱 파티션과 글로벌 리밸런싱을 사용했고 스태틱 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시 파티셔닝과 로컬 리밸런싱에서 이제 스태틱 버킷을 사용했습니다. 다이너 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결합된 해시 파티셔닝과 로컬 리밸런싱에서 다이나믹 버켓을 활용했습니다. 인젝션에 대한 퍼포먼스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이나해시는 STX DB의 해싱 방법에 비해서 매우 적은 오버헤드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이나해시와 스태틱 해시를 비교하면 파티션당 버켓 수의 차이가 수집 성능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이제 추가하거나 제거하면서의 그 시간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태틱 해시와 다이나 해시 같은 경우에는 노드 제거 및 추가 모두에서 해싱에 비해 재조정 시간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버킷 방식 모두 리밸런싱 시간이 비슷하여 파티션당 버킷 수가 재조정 리밸런싱 성능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흥미롭게도 해싱은 스태틱 해시와 다이나 해시에 비해 성능 경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싱은 추가할 때 리밸런싱 작업이 N개의 노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를 제거할 때보다 추가할 때의 재조정 성능이 더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쓰기의 영향을 추가로 평가해 보았는데요. 라이트 레이트가 커질수록 리밸런싱 완료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CPU 및 I/O 리소스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결과로 본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리밸런싱 방식의 OLEP 쿼리 성능을 평가해 봤습니다. 총 세 가지로 초점을 두었는데요. 첫 번째로 쿼리 성능에 대해 제한된 버킷 LSM 트리 구조의 오버헤드가 얼마인가, 두 번째 다양한 리밸런싱 접근 방식이 로드 밸런싱의 쿼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쿼리 성능에 대한 보조 인덱스 정리로 인한 오버헤드가 얼마인가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림 10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버킷 LSM 트리가 OLEP 스타일 쿼리에 대해 무시할 수 있는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고, 또한 모든 버켓팅 접근 방식은 노드 수와 데이터 세트 크기가 증가할 때 쿼리 시간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확장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연 세컨더리 인덱스 정리에서 TPC-H 쿼리에 대해 오버헤드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 기술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그림 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 노드 개수가 3개와 15개로 버킷 수를 파티션 수로 균등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스태틱 해시와 다이나 해시 모두 일부 파티션에 다른 파티션 모드보다 버킷이 하나 더 많을 수 있는 로드 불균형이 발생됩니다. 이런 로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스태틱 해시와 다이나 해시는 모두 대부분의 TPC-H 쿼리에 매우 작은 오버헤드만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결말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아파치 STS DB에서 다이나믹 버켓과 확장 가능한 해싱을 결합하는 효율적인 데이터 리밸런싱 접근 방식인 다이나 해시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버켓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버켓팅 LSTM 트리를 설계를 도입을 했고, 동시 읽기 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LSTM 트리의 아웃 오브 플레이스 업데이트 디자인 방식을 활용했고, TPC-H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실험적 평가는 제한된 기술이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대해 무시할 수 있는 오버헤드로 리밸런싱 코스트를 크게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해싱 방법 성능 평가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 에스테릭스 DB에 구현되어 있는 해싱 방식은 그냥 해싱인가요? 예, 맞습니다. 해싱 파티셔닝과 이제 글로벌 리밸런싱을 조합한 것을 본 논문에서 해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싱인데 이 저자들이 그 에스테릭스 DB 자체를 수정을 해서
스태틱 예, 해시하고 다이나 해시를 구현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해시 방법이 이렇게 함으로써 뭐 쿼리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리밸런싱을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리밸런싱이 자주 일어나는 워크로드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리밸런싱이라는 게 사실은 그 워크로드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예, 이제 처음에는 다 균등하게 데이터를 배분을 했을 텐데 리밸런싱이 필요한 이유는 중간에 삭제되는 데이터가 있고 추가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노드 간에 불균형이 생겨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쿼리에 디펜던트하게 다이나믹하게 결정되는 요소고 리밸런싱은 사실 그거와 무관하게 어떤 정해져 있는 정책에 따라서 스태틱하게 결정되는 건데 어떤 특징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리 질문 결정돼 한번, 있는 원칙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하는데 그게 예, 어떤 쿼리가 들어오든 간에 지금 그러니까 쿼리라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인서트 딜리트를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특정 노드에 인서트가 많이 될지 적게 될지 이 예측을 미리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게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요소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는지. 아, 여기서는 리밸런싱 할 때 그 데이터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데이터 리밸런싱 과정에서 이제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방식이어가지고 그거와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분포와는 관계없이 리밸런싱 자체 코스트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예, LSTM의 그 설계를 통한 건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데이터 리밸런싱 과정에서 세 개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이 세 개의 트레이드 오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최대한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본 논문에서 STS DB 내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현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 코스트를 줄이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다른 학생들 질문 있어요? 이재규 학생이나 임정원 학생 질문 없어요? 네, 내용이 조금 많아서 논문 보면서 제가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잘 듣고 있었네요.